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의원 이영주입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현청사 부지 개발 및 신청사 건립 사업에 관하여 구정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질문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러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저 현청사 부지 개발 및 신청사 건립 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당초 신청사 건립 사업 정산 방식이 현청사 토지하고 대물 변제 방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이 정산 방식을 현금 정산으로 변경하려 하셨던 이유가 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금 정산으로 왜 바꿨냐고요? 예. 바꾸려고 하셨던 의도를 여쭤보는 겁니다. 모르셔서 여쭤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설명을 많이 했을 텐데 확실하게 좀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 현금 정산 바꾼 이유는 노량진 지역 주민들 2,000명 넘는 분들이 현청사 부지에 LH가 오면 안 된다라고 탄원서 민원이 나왔었고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대물 변제가 아닌 현금 보상이라는 방안을 만들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제가 부서에서 다 설명드렸는데요. 이 자리는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걸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분들하고 주민분들도 듣고 계시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럼 제가 이미 부서에서 뭐 했던 것들이라고. 여쭤보는 예.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 신청사 건립사업 정산 방식을 대물 변제 방식에서 현금 정산 방식으로 이제 바꾸셔서 1년간 공모사업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셨잖아요. 근데 다시 대물 변제로 지금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또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LH랑 실무 협의를 다 마치고 공모까지 하고 이렇게 현금 정산으로 갔었는데 공식적으로 LH에서 현금 정산을 하겠다고 협약 변경에 응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안다고요? 아니 같은 민주당이시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 제가 질문을 하는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질문에 답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아는 거를 여쭤볼 수도 있고 모르는 것을 여쭤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저한테 되물으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제가 뭐 숨기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닌데 지금 구청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서하고도 예, 그러면 제가 잘 모르시니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주민들이 듣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주민들도 알아야 할 사항도 포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금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LH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이 예, 그러니까 민주당 김병기 의원께서 국토회에 계시면서 이거를 현금 정산 방식, 대물 변제 방식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국토회에 계시는 LH 입장에서는 이거를 쉽게 승낙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저희 직원들이 몇 번이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부총장님. 아니 요즘 1대1을 지금 시간 좀 대화하지 멈춰주세요. 시간 좀 멈춰주세요. 아니 좀 물어보시니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쭤봤잖아요. 이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냐, 뭘 알아서 알면서 말씀하시면 회의의 물어봤잖아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예, 1대1 구청장님께서도 그 질문하신 의원님의 질문에만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려도 돼요? 지금 네, 대답하십시오.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민주당에서 모르고 말씀하는지 여쭤봤던 건 왜 그랬냐면 지금처럼
아시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몰라서 말씀하지 모르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현금 보상이 그래서 안 됐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제가 질문을 어느 부분이 했을 때는 잘못됐습니까? 네. 그냥 구청장님의 생각대로 그냥 깔끔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지 모르는지가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그렇게 지금 의도를 의심하면서 대답을 하시면 제가 그 대답을 어떻게 또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순수히.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금 영상을 하자고 공문 나간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LH에서 협약 변경이라든지 이거를 지금 공식적인 답변 못 하고 실무적으로만 우리가 공모를 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현금 정산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벌써 오랜 시간 동안에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그러면, 생각을 하고 예. 말씀을 드린 거죠. 아,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는 그 LH하고 공문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LH에서의 답변이 시원스럽게 나온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실무적으로만 말씀을 하신 거, 저한테도 실무적으로는 동의하셨고, 그래서 공모 절차라든지 모든 걸 동의하셨는데, 공식적으로 문건이 와야 되는데, 그 문건을 계속 못 보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병기 의원을 찾아가서 설득을 시키겠다라고 계속 했었었고, 우리 직원들도 몇 번을 찾아가서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는 저는 세세히 알지 못했고요. 공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공문에서 그 요청에 대해서 동작구의 요청에 가부를 명확하게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만 왔는데 그런 게 지리하게 그런 게 오가는 중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금 정산을 유지하려고 했었을까? 저는 그 의문점을 가지고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노량진 지역 주민들 2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000명 넘는 분들이 이 지역의 동작구청이 떠나면 지역 상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LH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합니다라는 탄원서가 들어왔고 그 탄원서에 따라서 여기를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재검토를 시작을 했고 여기에 국제학교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동작구청 1,500명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이 와서 우리 지역들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지역 경제를 만드는 방안이 이건 현금 보상이다. 우리가 직접 이거를 공모를 해서 그렇게 우리가 직접 만들자라고 해서 공모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은 공모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저번에 말씀을 하셨어서 그 후에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제가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예, 탄원서 들어온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구청장님이 대답을 하면서 우리 구민들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구정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만 있으면 의원입니까? 제가 혼자 알고 있어서 뭐예요? 아는 걸 확인을 하고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청장님 자꾸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애초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려고 공모 절차를 밟았었는데요. 이 SJ홀딩스라는 업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적절하게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업체입니다.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청사 부지 개발 사업 공모할 때 지침서를 변경을 한번 하셨습니다. 3월에 변경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지침서는 이제 부서에서 말씀해 주시기는 이제 이렇게 지침서를 만든 자치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가 이제 개발하기 좋도록 그렇게 해서 지침서를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2024년 3월에 변경을 하였는데 공모지침서 사업 신청자 자격 요건 중에 구조 사항을 컨소시엄 출자자 최소 지분을 10%에서 5%로 낮췄었고요. 그리고 우선 협상 대상자 가격 평가 부분 배점이 200점이었는데 그 기본 점수를 200점에서 140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21조를 삭제를 하는 지침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변경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모지침서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공모에 여쭤봅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바꿨었겠죠. 예, 그 세세한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세세한 내용을 모르신다고요? 그럼 의도는 여러 업체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바꿨을 좀 것이다. 예. 바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 이 지침서를 바꾼 주체는 누구일까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바꾸는 거죠. 그 지침 하나하나 문구를 구청장이 바꾸진 않습니다. 예. 근데 지침서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만 그 구청 팀장이 할 일이 있고 과장이 할 일이 있고 국장이 할 일이 있지 구청장이 그런 문구 하나하나까지 바꾸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아, 그럼 드리는 거죠. 이 문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구청장님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 지침서에 대한 변경 이런 여부는 총괄적인 내용은 바꾼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내용은 어떻게 바꾸는 건지 이런 실무진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시장에 따라서 알아서 바꾸는 가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일일이 간섭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고는 안 받으셨어요? 바꾼다는 얘기는 들었죠. 바꾼다는 이야기는 들으셨고 내용은 보고를 받으셨겠죠. 보고를 세세하게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부서에서 임의로 바꾸고 변경만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린 건가요? 네. 그것도 이상한데요, 저는. 뭐가 이상합니까? 그럼 지침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도 모르고 이 민간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셨던 민간 거예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 민간 사업 세부 지침서까지 구청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서에서 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근데 부서에서 했어도 최고 책임자는 구청장님 아닐까요? 변경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죠. 네. 예. 아, 그래서 공모에 2개 업체가 들어왔고 계획서를 낸 건 1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절대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지침서도 바꿨어요. 여러 업체가 들어오고 자유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1개 업체만 들어왔고 이 1개 업체가 계획서를 내서 이 1개 업체가 우선 협상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업체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장치들은 하지 않으셨나요? 예, 그건 뭐 공모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공모 절차에 따라서 2개 업체가 2개 업체가 들어왔고 그 둘 중에 한 업체가 계획서를 내서 이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회사가 SJ홀딩스인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는 그건 보고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건 제가 보고 모르셨어요? 받겠습니다. 예. 그럼 SJ홀딩스에 대해서 아는 부서는 어느 선까지 아는 거예요? 예, 담당 부서에서 알고 있겠죠. 과장님이요, 국장님이요? 글쎄요, 뭐 과장님, 국장님 뭐 핵추단에서 그럼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이런 대답은 제가 예상을 못했어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디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공모 지침서를 변경하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이제 만들든 간에 이 이제 책임은 우리 이제 구청장님이 동작구의 수장이니까 구청장님께 그럼요. 있다는 예. 거는 이제 확실히 하시는 예, 거 예. 맞죠? 예. 그러면 SJ홀딩스가 어떤 회사인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 기업 평가 등급을 이제 보실 텐데요. 기업 평가 등급의 이제 설명을 보시면은 상거래를 위한 신용 능력이 보통 이하이며 거래 안정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은 부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업 평가 자료로 제가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이 회사의 자산 총계는 1억 5,500만 원이고요. 매출은 1억 정도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어떻게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을까? 우리 현청사하고 신청사 복합청사하는 예산이 3,200억 정도로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예상하시기를.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현금 토지가 3,200억 정도 이 현청사를 생각을 하고 SPC도 만들고 하려는 우선 협상 대상자의 회사가 지금 이런 수준의 회사가 들어왔다는 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구청장님 알고 계셨어요? 이 회사는? 거기에 그 공모를 하게 되고 공모하게 되면 공모 조건이 붙게 되는 거고 그 공모 조건에 부합돼야지 그 업체가 선정되는 건데 그 업체가 어떤 조건에 부합돼 가지고 들어왔는지 제가 구청장이 일일이 검토하거나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미리 좀 살펴보셨으면 이 회사가 안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21조 가격평가 부분 삭제를 해서 원래 변경하기 전에는 1000점에 80%에서 800점 득점을 해야 우선 협상자가 되는데 2024년 3월에 변경하면서
800점에 80% 득점해도 되는 걸로 됐어요. 21조가 삭제돼 가지고. 그래서 640점 이상 득점이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640점 받아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었고, 거기에 이제 그 회사의 재산에 관한 부분들은 기본 점수를 맞았죠. 이런 회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설명을 부탁드렸을 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 SJ 홀딩스 회사가 이런 회사라는 거 지금 아신 거예요?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이런 회사를 가지고 어떻게 3,200억, 약 3,200억짜리 사업을 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이제 자료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SJ 홀딩스 또 사업 실적을 받아봤습니다. 이제 이런 SPC 사업이라는 게 회사의 규모만 갖고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실적을 받아봤는데 그 사업 실적이 안면도 꽃지지구 3지구하고 유성광역 복합센터 사업에 참여를 했다고 했어요. 온더웨스트라는 회사 이름으로 해서. 그래서 2024년 10월에 보도자료로 나온 게 있는데요. 이 보도자료를 보면은 두 사업이 모두 이 보도자료에서 나타내고 있는 게 민간 사업자가 자금난 등의 이유로 좌초돼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현실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LH하고 하려고 했던 것을 민간 사업자 SJ 홀딩스가 SPC를 만들게끔 우선 협상 대상자로 나서고 나서 보니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LH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왜 계속 이런 회사가 들어왔는데 계속 현금정산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 가셨을까? 이게 됐어도 열의 아홉은 이 사업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누가 열에 업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제가 또 이거를 자료도 봤지만 그냥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열에 아홉 명이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우리나라 PF 사업은 그 다른 나라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게 PF 사업이 아니고 담보 사업처럼 돼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에 들어오는 SJ 홀딩스 뭐 이런 게 SJ 홀딩스가 여기에 우선 협상 대상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는 컨소시엄으로 형성이 됩니다. 거기 구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네? 구성이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제안할 때는 이 사람 SJ 홀딩스 단독 오른 게 아니고 예 맞아요. 컨소시엄으로 해서 오게 네. 되는데 이런 회사를 같이 해서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해서 오겠다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오게 되는 거고 그 계획서대로 하게 되면 모든 사업들이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시장 상황이라든지 또 자금 조달이라든지 담보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되는 사업도 있고 안 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일본처럼 뭐 미쓰이라든지 자산이 100조가 넘는 회사들은 자기가 직접 자기 돈 투자해가지고 공사하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이 건설 시장, 개발 시장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 그래서 저런 사례도 있는 거고 비단 저 회사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지금 이자율이 높아서 지금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이라는 게 특별한 그런 일반 회사하고는 다른 형태를 띌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제가 실적을 받아본 건데 그러니까 실적 지금 또한 이 회사 객관적인 것도 그렇지만 실적을 보아도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은 그것도 지금 아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SJ 홀딩스라는 것을. 아니 구청장 그러면- 입장에서는 SJ 네. 홀딩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이 사업을 그 국제학교라든지 이 건물을 져가지고 자금 조달을 해서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 회사가 SJ 홀딩스가 됐든 삼성이 됐든 아니 그걸 그런 제가 회사 이름이 SJ 홀딩스고 그 계획서를 낸 게 거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회사 자체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 그 회사는 적법하게 그 절차에 따라서 뽑았던 회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격 유무를 따지는 건 적절치가 않죠. 지침서에서 자격 유무를 구별해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침에서 자격 유무를 구분해내는데 그리고 그거를 계획서도 평가를 이제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계획서 부분도 이제
그 평가하는 항목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회사가 말로만 번드르르한 계획서를 냈다고 해서 그걸 떡하니 받아들인 것도 저는 좀 이상하다고 의아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이 자초됐어요. 왜 자초가 됐습니까? 누가 자초가 됐어요? 보도자료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근데 이런 회사가 우리 아니 동작구 우리 그 신청사 개발 사업이 왜 자초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자초됐다는 건 저기 보도자료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런 실적을 가진 회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저 회사를 믿고 그리고 저 회사가 내미는 계획서를 그렇게 믿을 수가 있었는가? 저는 그게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중간에 공모 지침서도 바꾸면서까지 여러 회사를 경쟁력 있는 회사를 구별해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지금 SJ홀딩스가 들어와서 SPC를 만들지 못했고 중간에도 많이 난항을 겪었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런 자료들을 봤을 때는 다 예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업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량진 지역 주민 2,000명 넘는 사람들이 여기에 LH가 오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그 현장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라도 지금 엮어서 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뭐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뭐 대안을 제시하든가 같이 구청에 그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었어야지.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서운하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좀 어렵게 지금 가게 된 이유도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참다 못해서 공문을 하나 보냈는데 아니 이게 공식적으로 공문이 와야지 현금영사를 하든지 대물정 변제를 하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국제학교 유치하는 거는 대물 변제에 가든 현금영사 가든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특별구역계획이고 LH가 이게 와서 건물을 지으려면 우리 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건물을 짓게 되면 어차피 주상복합이 들어가게 되고 주상이 그 상가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마스터리스 해가지고 국제학교는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여기를 현금영산으로 가나 협약대로 대물정산으로 가나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현금영산으로 가겠다는 구청의 의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 국토부 상임위에 계시는 국토위에 계시는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견을 말씀하시고 생각이 다르셔가지고 계속 LH에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못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준공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는 이 답변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제가 지난달에 그 LH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빨리 확실하게 현금영사를 하든 대물변제를 하든 합시다.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계속 국회의원을 설득한다는 이유를 해가지고 이거를 정치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공문이 지금 안 와가지고 저희가 먼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지금 3월달, 4월달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논할 수는 없다. 그러니 이거는 당초대로 당신들 현금 보상을 안 하면 대물변제로 당초대 협약대로 갈 테니까 그렇게 갑시다라고 공문을 좀 보낸 거죠. LH하고는 그런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거는 저도 다 봤고요. 근데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처음 들었고 그런데 아니, 공문을 보셨다면서요? LH가 우리가 확실한 공문을 답변을 주지 공문을- 않은 공문의 답변이요. LH가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은 거.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걸 갖고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공문 보낸 거는 보셨죠? 예, 요청을 그 많이 공문은 하셨어요.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제 요지는 그거였어요.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LH에서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럼 이게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빨리 포기를 하든지 해야지 왜 질질 끌고 갔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여기를 LH가 안 들어오게끔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었고 또 국회의원실에 찾아가서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서 설명도 드렸고 이거들을 좀 하게 해달라고 또 부탁도 드렸고 LH는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상임위에 계셨던 상황이라 LH가 함부로 이거를 의원님을 네네. 무시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공문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는 이게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또 시장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걸 계속하겠다고 이걸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청장님이 지금 주민들의 탄원에 의해서 그런 공문을 보냈던 것도 저는 확인을 했고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은 확실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만 공문도 왔거든요. 공문이요? LH에서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공문을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 안 주고 미적미적하면 이게 지금 준공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럼 당초대로 대물변제 합시다라고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때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뭐라고 왔습니까? 뭐라고 그건 못 왔는데요? 보셨어요? 거기까지 그건 못 못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공문이 왔습니다. 네. 공문이 왔는데 그 LH에서는 현금 정산에 의견이 없으니 현금 정산 계속 합시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대선 계신 국회의원 계속 설득을 하겠다라고 공문까지 왔죠. 공문이 와서 이제는 대물변제로 그냥 확실히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우리 구청은 현금 보상을 하든 대물 변제하든 우리 구청에서는 정말 그 어느 하나 저희 불리한 게 없습니다. 대물 변제를 가더라도 현재 청사를 그 LH가 짓게 되면 LH가 질 때 우리가 원하는 국제학교라든지 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커피도 마시고 일할 수 있는 근거를 사람들이 와서 소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개발하게 되면 더 좋게 기업도 유치하고 그 위에다가 아파트 짓고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되게 그 구청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어느 거나 해도 상관없죠. 그럼 상관없으면 왜 진행을 하셨어요? 아님 말고식의 그런 진행은 아니지 그런 말씀이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 의견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주민들의 되는 의견에 따라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런데 그 주민들의 마음을 갖고 노력을 하더라도 그 형식과 절차와 그리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회사를 갖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LH에서 이거를 현금 정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실무적으로는 거기에 실무적으로 한 거지 지금 문서화된 게 없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대물변제 방식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따라서 아니 안 돌아갔다고 지금 그만 말씀드리죠. 공문이 다시 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지난주에 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공문을 보낸 이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김병기 의원께서 자꾸 반대하시기 때문에 국회 LH에서 답변을 못 주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렇게 우리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현금 정산 안 하고 대물변제 하려면 우리는 모든 리스크를 지더라도 이거를 대물변제 다시 가겠다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대물변제 방식으로 안 하고 현금 정산으로 확정을 졌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현금 정산을 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했고 현금 정산은 지금 계속해서 유효한 상황이고요. 이 방안으로 계속 만들어 가야죠. 그럼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결정을 하려면 협약 변경을 해야 되고 공문이 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지금 없으니까 안 된 거죠. 아니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을 문서가 있어야죠. 문서를 하고 그래서 협약서를 문서가 왔다고 하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앞으로는 현금 보상이든 저 TF 팀을 먼저 구성을 해서 현금 보상을 하든 대물 변제를 하든 간에 이 땅에 대해서 이 공사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검증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 대물 변제처럼 일단 몇 개월을 두고 준공을 앞두고 지금 TF 팀을 만들어서 우리 구청 땅이 얼마나 감정가가 나가는지, 이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이거를 확실하게 정산할 수 있는 금액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의 주장대로 현금 보상을 하든 대물 변제를 하든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결정이 됐다는 말씀 아니셨어요? 현금 정산으로? 그럼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직 공식 문건으로는 안 됐지 않습니까? 협약 변경을 해야지 끝나는 건데 협약 변경이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을 3월로 생각하고 계시죠? 준공은 4월 말에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공정이 좀 늦어져 가지고 좀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6월 말에 작년에 6월 말까지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 하루라도 땡기기 위해서 좀 돌간 공사 일요일 날 휴일 공사를 하더라도 이 구청 청사를 좀 땡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희가 4월 말에 준공시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준공이 4월 말이면 지금 정산하는 거는 언제까지 정산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 뭐 대물 정산 정산으로 기간- 하면 4개월까지 해야 되잖아요. 준공이 끝나면 이제 정산하도록 돼 있으니까 예, 준공하고 그 기간 4개월. 언제까지 한다라고 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 협약서에 4개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4개월까지 하는 거 되겠죠. 근데 구청장님 그 협약서에 대해서는 다 숙지하고 계시는 거죠? 구청장이 그 협약서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외우고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 그럼 직원들이 참고로 왜 있습니까? 아니 근데 저희 직원들이 국장이 왜 있고 과장이 왜 있습니까?
구청장님, 준공이 4월 말이면 협약서상 4개월까지 8월 말까지 준공을 해야 합니다. 준공 그러니까 그 정산이 다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현청사하고 신청사하고 해서 책정가액보다 높은 곳에서 낮게 책정된 곳으로 현금 정산을 하잖아요. 대물 변제 협약서를 보면은 그거를 정산 기간 내에 못하면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TF팀 빨리 만들자 공문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아니, 해야 되고. 그거를 아냐고 물어보셨어요. 협약서 내용 전체를 아냐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4개월 안에 준공 4개월 안에 정산이 되는 거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예, 그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예. 들은 것 같다고 하시면 그때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을 때는 확실히 대답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제가 숙지를 하셨냐고 되물은 겁니다. 준공이 4월 말이면 8월 말까지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정산 기간 내에 부족 금액 그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이 돼야 됩니다. 현금으로 차액이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연체 이자율은 굉장히 비쌉니다. 연체 이자율이 연체 이자율은 동작구청의 사유가 아니고요. 저쪽 기책 사유이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 여기 책정가를 안 했잖아요. 책정을 안 그래서 했잖아요. 제가 공문을 보내서 빨리 정산하기 위해서 TF팀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공문을 보낸 거죠. 지금 현금 정산이니 대물 변제니 지금 이거까지 논할 게 못 되면 지금 빨리 대물 변제도 당초 협약대로 가고 현 상태에서 빨리 정산합시다. 정산하려면 이거를 지금부터 빨리 TF팀 만들어서 여기 감정가가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인지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거 합시다라고 공문을 보낸 거 아닙니까? 저는 똑같은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린 것 같은데요. 네. 대물 변제를 지금 기준으로 협약서가 대물 변제에 있잖아요. 대물 변제로 그걸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연체 이자율이 7.37%나 되기 때문에 준공을 앞두고 준공을 하고 정산까지 제대로 신속하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구청장님이 이렇게까지 대답을 못 하실 줄은 좀 몰랐고 지침서에서 어느 회사가 어떤 회사가 들어와 있는지조차도 지금 다 부서에 미루는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기 말씀을 그렇게 짝이었습니다.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언제 미뤘습니까?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은 우리 동작구의 우리 청사 자리에 어떤 기업들이 와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 동작구청의 그 소비를 대비할 수 있는지 그런 큰 틀에서만 작정하는 거지 이런 뭐 세부 내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고 이걸 하나하나 다 지침서까지 고쳐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제가 언제 부하 직원들한테 책임을 잃었습니까? 저는 그것까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청사에 다른 기업들을 유치하고 할 회사가 우선협상 구현님 대상자가 생각이시고요. 구현님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질문 제가 답변해서 구현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언제 우리 직원한테 책임 잃었습니까? 제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할 말이 있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언제 부하 직원들한테 책임을 면피시켰습니까? 제 느낌이 그렇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말씀 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불쾌합니다. 구청장님의 저도 처음부터 굉장히 불쾌합니다. 어떻게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답변 태도는 물론이고 이 지침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 지침서를 가지고 우선 협상자를 뽑았고 그리고 그 협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현청사를 개발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침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행정을 했기 때문에 더 늘어진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뭐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뭐가 늘어났습니까? 신청사가 신속히 지어지지 않은 것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청사에만 집중을 해서 신청사가 또 신속히 지어지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들어서 구청장님 지시사항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지시사항만 있었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뭐 현금 정산이든 대물 변제든 지금 뭔가가 조금 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같으니 앞으로 준공이 될 때까지 구청장님하고 또한 우리 이제 집행부 분들께서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구에서도 열심히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죠?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 요구할 때 많이 저희 주시고요. 신청사 부지에 현금 정산이 마음에 안 드시면 아니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제가 그러면 구청장님이 원하는 LH 방향으로 제가 질문을 해드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협조해달라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협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협조해달라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청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상황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대안을 좀 제시해 주세요.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의원님께서도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청사 개발은 개인적으로는 현청사 개발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진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민간 개발에 대해서 그 자격을 갖추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 맹목적인 기대를 가지고 계속 진행했던 상황은 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청사가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준공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청사 건립이 준공돼서 개청식을 하고 또 정산이 잘 완료될 때까지 구청장님과 집행부는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정산 기한이 제대로 지켜져서 동작구에 재정적 손실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방관하지 않고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